오늘 대담은 이제 파리 협정 5주년을 맞는 그런 시기이면서 내년이면 이제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방책과 해안을 찾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좀 상황을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전지구적인 영향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보시면 관측한 한 170년간에 봤을 때 전 세계 기온이 가장 높았던 역대 5위가 최근 5년에 포함되어 있어요. 2016년이 1위로 기억이 되고요. 19년이 2위가 됩니다. 금년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아마 2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실히 되고요. 2016년하고 0.01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기후변화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는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태풍 7개 정도 올 정도였고요. 금년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 역대 가장 따뜻했던 평년보다 한 2.5도씨가 높은 그런 것을 기록을 했고, 또 북극에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금년 올해부터 북극에 이제 바다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해서 그게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3국에 상당히 많은 여름에 강우량이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고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수량 같은 경우도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고 54일 정도였고요. 평균 강수량도 아마 680한6mm 정도 이상 되는, 그래서 역대 아마 1973년 이래로 아마 2위 정도로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이상, 극한적인 어떤 기상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 문제라 그러면은 이제 50년, 100년 뒤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제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다음에 또 우리 IPCC의 이제 평가 결과를 종합을 해볼 때마다 나오는 결론이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는 바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를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발표한 이제 1.5도 보고서, 그때 마침 그 인천에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1.5도라는 것은 2도에 비해 봤을 때 단순히 0.5도의 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0.5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감내할 수 없는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해주는 그런 중요한 이제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부진하다, 뭐 평가한다면 부진하다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은 아마 지구 온도가 한 3도 정도, 평균 3도 정도로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이제 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3도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인간 역사를 보았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범주에 이제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제 빨리 기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예,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을 막아야 되겠죠.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대통령님께서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2월 15일 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2050년의 장기 비전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중간으로 보고 있는 2030년까지 감축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날 12월 15일 날 2030년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같이 확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은 좀 특이한 게 배출 전망치 대비 37%라고 하는 그런 감축 목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절대량 방식.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대비 24% 정도를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그 배출 전망치 BAU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좀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행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한 문제라든지 또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 방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별 변동이 없다 이런 좀 비판도 있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 이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 변수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뭐 경제적인 것도 함께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만 뭔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후 적극 노력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정상회의 한 70개국 정도 정상들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장소 물론 이제 이 화상이긴 하지만은 한 이제 시간에 그 많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서 기후 대책에 대한 이제 언약을 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가 소위 2050 그 넷지로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실천 계획이나 의지가 제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50이라는 게 지금 보면 30년 뒤에 이제 약속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이제 액션이 이제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마치 뭐 천리길도 뭐 첫 한 걸음부터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2050 그 넷지로의 이 의미가 바로 금년서부터 매년 이제 이 온실가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 누구보다도 이미 그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그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금년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2030년 목표, 2050년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금년, 내년 뭐 할 것인지. 특히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이제 코비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각국 대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볼 예정입니다.